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이경무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송광모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시드넷이라고 불리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CBPR 올해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영상이 주어졌을 때 그 영상으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물체를 잘라내는 일을 뜻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그런 낙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원하는 부분만을 이렇게 마스크화 시켜서 잘라내는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한 가지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용자의 입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낙타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싶고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싶지 않은지를 사람이 판단해서 다음과 같이 시드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시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라인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포인트 혹은 바운딩 박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의 의도에는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 쌍의 남녀 사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남녀 전체를 전부 잘라내고 싶어 할 수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남자에 해당하는 영역만을 잘라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남자 영역 중에서도 오로지 모자에 속한 영역만을 잘라내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일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러한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다른 이유로는 이제 사람의 의도를 반영해서 에러를 코렉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시드를 줘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동상에 해당하는 영역을 전부 다 잘라내고 싶었는데 세그멘테이션이 아직 부정확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포그라운드 시드 점을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를 조금씩 고쳐나가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결과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에러 코렉션 방식에 주안점을 두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이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을 푸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이제 그래프컷이라고 불리는 워크가 가장 유명하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그래프컷, 랜덤워크 위드 스타트, 지오데식 스타 컨벡시티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기존 방법들은 잘라내고 싶은 영역을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통해서 MRF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최근에서는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문제에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이제 FCN이라 불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맞춰 포뮬레이션을 약간 변경해서 파인 튜닝함으로써 이전 기존적인 방법들에 비해서 더 많은 성능을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 입력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주요한 매트릭으로는 물론 세그멘테이션 자체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과 같은 정확성 퍼센트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특정 어큐레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용자 입력의 횟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용자 입력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다음 표는 이제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한 그 80% 내지 90% 정확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용자의 입력 횟수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줄을 보시면 아래 두 줄은 딥러닝 베이스드 기법인데 딥러닝 베이스드 기법 역시 아직 많은 수의 유저 입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목한 점은 시드 정보를 좀 더 확장하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력이 매우 희소하다고 가정했을 때 시드 포인트 한 점 혹은 다음과 같이 시드 가장 왼쪽 그림과 같이 라인이 주어졌을 경우에 시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 변형해서 사용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라인만으로 주어졌을 때는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약간 바깥쪽으로 새고 오브젝트 바운더리가 부정확하고 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시드 정보를 바탕으로 약간 확장된 정보의 시드를 사용하면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다른 딥러닝 베이스드 웍이나 아니면 기존적인 방법들은 고정적인 사용자 입력을 가정하고 그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정확도를 올릴까에만 주목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주목한 점은 그러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웍들도 이러한 희소한 시드를 가지고는 부정확한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시드 정보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확장시키면은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스파스한 인풋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서 시드 컨트롤 모듈을 통해서 좀 더 시드 정보를 확장한 다음에 이를 후에 세그멘테이션 모듈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시드 정보를 확장시키는 모듈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행한 저희의 이제 기존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위드 시드 익스펜션이라 불리는 방법인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계략도고요. 하나씩 보시면 먼저 입력 영상으로는 RGB 영상, 그리고 하나의 포그라운드 스크립을, 그리고 3개의 백그라운드 스크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풋에 대한 슈퍼픽셀, 그리고 살리언시 맵이 추가적인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파스한 시드를 2단계에 거쳐서 확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슈퍼픽셀 베이스드로 해서 현재 픽셀, 이러한 시드 정보가 속해 있는 픽셀을 슈퍼픽셀 레벨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슈퍼픽셀 중에서 시드가 포함된 픽셀을 전체적으로 시드 슈퍼픽셀로 인식하게 돼서 슈퍼픽셀 레벨로 확장이 됩니다. 또한 RW와 RWR과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시드를 정보를 확장하게 됩니다. RWR을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한번 진행한 다음에 특정 값의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잘라내게 됩니다. 이때는 좀 더 하드한 스레시홀드 리미트를 주어서 최대한 시드 정보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침범하지 않게 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시드 이레이즈 스텝을 적용해서 만약 인접한 시드 픽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해서 꽤 로버스트한 시드 정보를 얻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RWR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속도를 위해서 이미지 피라미드 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서 살펴본 셀리언시 맵을 통해서 리파인먼트 스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하였을 때 기존 처음 이니셜 시드에 비해서 더 나아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와 스크립이 들어왔을 때 기존 RWR 리절트에 비해서 더 확장된 시드를 썼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기법에는 좀 여러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드를 확장하는 방법이 좀 휴리스틱하다는 것과 아직 정확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웍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시드를 확장시킨다기보단 시드를 새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제안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사람이 시드를 주는 스텝을 그대로 시스템이 학습해서 자동적으로 새로운 시드를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알고리즘의 결과이고요. 먼저 이니셜 정보로 이미지와 포그라운드 시드 한 점, 그리고 백그라운드 시드 한 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이니셜 시드에 대한 RW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씩 시드를 자동적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텝 10에 이르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왜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프레임워크에는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기법이 존재합니다. 이제 레이블을 사용하는 슈퍼바이즈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디시전 메이킹 문제를 잘 푼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에이전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그로부터 리워드를 받아 에이전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래를 사용했을까요? 이제 만약 슈퍼바이스 러닝을 사용한다 하면은 저희는 옵티멀한 시드 포인트를 이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시드 포인트를 정의해서 슈퍼픽셀 레이블로 보고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옵티멀한 시드 포인트를 제한해야 하는데요. 이때 옵티멀한 시드 포인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물체에 대해서 현재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빨간색 영역과 같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포그라운드 영역을 좀 더 수정하고 싶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백그라운드 영역을 먼저 수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옵티멀한 시드 포인트를 정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옵티멀한 시드 포인트는 현재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미래 스테이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옵티멀한 시드 포인트를 정의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와 같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서 옵티멀한 시드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스텝에서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가 가장 좋아지는 시드 포인트를 옵티멀 포인트로 하자라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 시드를 주게 되면 오히려 다음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스텝까지 봐서 다시 포그라운드 시드를 줘서 수정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러한 백그라운드 시드는 꼭 필요한 시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현재 스텝뿐만 아니라 미래 스텝까지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더 옵티멀한 시드를 정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RL은 이러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대신에 레이블을 사용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대신에 리워드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리워드 그리고 미래의 리워드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문제의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이렇게 시드를 하나씩 생성시키는 문제를 마치 시드를 하나씩 위치시키는 게임과 같은 문제로 해석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RL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MDP라 불리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를 사용해서 구성되는데요. 저희가 학습할 대상은 에이전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스테이트를 받아서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션을 환경이 받아서 액션에 대해서 크리틱을 주게 됩니다. 리워드, 이 액션이 좋은 액션인지 나쁜 액션인지, 그리고 또한 다음 스텝에 스테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받아서 이전에 했던 액션이 잘된 액션인지 안 된 액션인지를 보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저희 문제에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해야 할 에이전트는 시드 제너레이터가 되고요. 시드 제너레이터가 관측하는 스테이트로는 입력 영상과 이전 스텝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트를 보고 시드 제너레이터는 새로운 시드를 위치시키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세그멘테이션 모듈이 되고요. 세그멘테이션 모듈은 새로운 시드 위치를 받아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와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해서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를 리워드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디자인한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학습하는 대상은 딥QN이라 불리는 쉐드 제너레이션 네트워크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동작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관련 동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이미지에서 이 회색 화살표들은 스테이트 관련에 해당하는 동작이고 빨간색은 액션 관련 동작, 그리고 녹색은 리워드 관련 동작이 되게 됩니다. 먼저 스테이트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니셜 이미지와 이니셜 시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포그라운드 시드 1점, 백그라운드 시드 1점을 받게 되고 이로부터 이니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이미지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딥QN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딥QN 네트워크는 이를 받아서 액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액션이란 2D 그리드 상에 새로운 시드 포인트를 위치시키는 형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이 2D 그리드는 20x 20으로 정의했고 총 2개의 레이블이 존재하므로 총 800개의 액션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딥QN이 새로운 위치의 시드를 위치시키게 되고 이니셜 시드 위치와 더해서 새로운 시드 맵으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워드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리워드란 앞서 행동했던 액션에 대한 크리틱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의 기반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니셜 영상과 같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시드맵을 보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결과 역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와 비교하여 리워드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딥QN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돼서 액션을 크리틱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마스크는 다시 한번 다음 스텝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딥QN의 입력으로 쓰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네, 20x20 그리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지 특성에 따라 가지고 막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가 겹쳐지는 부분 같은 것들이 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게 되나요? 겹친다 하시면은 20x20이 너무 스파스해서 정확히 구분을 못한다는 그런. 예, 어떤 그리드에 보면은 네. 포그라운드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함께 들어가 있는 그리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냥 픽셀 아이오로 따로 아이오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20x20이 물론 이제 가장 옵티멀하게 한다면 매 픽셀마다 이제 액션 스페이스를 정의해서 모든 픽셀에 이제 시드가 위치할 수 있게 하지만 지금은 그게 학습하는 게 불가능해서 네, 20x20으로 타협을 한 거고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부정확하지만 약간 어프록시메이트하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 DQN이 스테이트 수 늘어나면은 굉장히 네, 그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리드 숫자, 이제 10, 예를 들면 5x5, 10x10, 20x20 쭉 올라가면서 네. 그 실제 퍼포먼스나 정확도, 리워드 같은 것들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뒤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20, 20 고정한 채로 그냥 쭉 하신 건가요? 네. 그 부분은 네, 실험은 진행하였는데 네. 에블레이션 스태트에 실진 않았고요. 예. 네, 실질적으로 이제 10x10, 15x 15, 30x 3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20x20이 가장 괜찮아서 이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각각 부분에 어떻게 매치되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저희가 이제 리워드를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에 기반해서 디자인했다고 했는데 이걸 정확히 어떻게 디자인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리워드를 사용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얻어진 마스크와 그라운드 트루스의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를 비교해서 이를 그대로 리워드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편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스텝에 비해서 지금 결과가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를 보고 이를 리워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를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를 리니어한 펑션으로 사용하지 않고 좀 웨이트를 주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큰 IOU에 웨이트를 주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가 0.2에서 0.3으로 변한 것보단 0.8에서 0.9로 변한 게 훨씬 의미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곳에 좀 더 웨이트를 두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는 이 마스크와 그라운드 트루스만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계산한 것인데요. 저희 시스템에서 보시면 이러한 마스크뿐만 아니라 새로 제안된 시드 정보 또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 정보는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새롭게 제안된 시드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스코어가 증가했더라도 새롭게 제안된 포그라운드 시드가 백그라운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하면은 이것은 별로 좋은 시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드 정보 역시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어느 정도 마진을 둔 안쪽의 부분, 스트롱 포그라운드, 그리고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윅 포그라운드, 그리고 약간 바깥쪽에 해당하는 윅 백그라운드, 그리고 맨 바깥에 해당하는 스트롱 백그라운드 리전으로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만약 포그라운드 시드가 스트롱 포그라운드 리전에 속한다 하면은 앞서 제안한 익스포넨셜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대신 이제 바깥쪽 가장자리에 속한다 하면은 약간 감소된 리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포그라운드 CD였는데 백그라운드 부분에 위치했다 하면은 마이너스 1의 하드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는 시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했다 해서 RSI로 최종적인 리워드 펑션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할 시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로는 딥QN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딥QN, 폴리시 그레디언트, 액터 크리틱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딥QN 기법을 사용했고요. 딥QN이란 이제 리워드를 대신에 expected 리워드를 보고 학습하는 기법인데요. Q 펑션을 딥 뉴런렛으로 이제 어프렉시메이트 하는 기법이 딥Q 네트워크인데요.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학습해야 할 목적인 Q 펑션은 현재 인스턴트 리워드와 미래의 리워드의 합인 전체적인 expected 리워드 방향으로 학습되도록 로스 펑션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딥QN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 가장 유명한 아타리 논문에서 쓰인 기본 스트럭처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대신 추가적으로 다른 논문에서 효율적이라고 증명된 더블 구조와 듀얼링 구조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MSR의 10K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MSR의 10K 데이터는 셀리언시 태스크를 위한 것인데요. 총 10,000장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 9,000장을 학습에 쓰고 1,000장을 밸리데이션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세시드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로부터 랜덤하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보고 이제 마스크의 포그라운드 영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좀 마진을 두어서 안쪽에 포그라운드 시드 한 점, 그리고 바깥쪽에 백그라운드 시드 한 점을 두어서 시드를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담당하는 모듈로는 여러가지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랜덤왕 모델을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10번의 시드 제너레이션을 거친 다음 멈추는 형식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제 퀀티테이티브 리절트를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시드를 셋으로부터 랜덤하게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검증하고자 총 5번의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샘플링에 따라서 큰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니셜 RW의 결과에 비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결과가 훨씬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퀄리테이티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이에 대해서 포그라운드 시드 한 점과 백그라운드 시드 한 점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RW에 따른 이니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저희는 시드를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한하게 되고요. 스텝 10의 결과가 저희의 마지막 결과가 되게 됩니다. 한편 저희는 이제 아래를 사용하였지만 슈퍼바이스 기법과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한된 네트워크를 논문에 제한된 그대로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조건에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의 깊이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래치로부터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학습하는 것과 비교해서 아래 기법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FC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만을 사용해서 바로 마스크를 아웃풋으로 주는 시스템이고요. IFCN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시드를 입력으로 넣어서 다이렉트하게 마스크를 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바이스드 기법에 비해서 스크래치로 학습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리워드 펑션을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리워드 펑션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OU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에는 이 빨간색 라인은 IOU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이제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른, 그리고 파란색은 리워드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IOU나 아니면 이 변화를 본 리워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저희가 제한한 리워드는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역시 이니셜 결과에 비해서 이러한 두 리워드 결과는 그렇게 많은 성능 향상을 이뤄내지 못한데 저희가 제한한 리워드에서는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루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랜덤워크 대신에 다른 세그멘테이션 모듈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RW 대신 그래프컷 스타 컨벡시티, 지오데식 스타 컨벡시티, 그리고 RWR 경우 모두 좀 더 결과가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범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학습은 MSR의 10K에 대해서 진행하였지만 테스트는 학습 시에 보지 않은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이니셜에 비해서 다 결과가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퀄리터티브 리절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니셜에 비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더 나아지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종합하자면 저희는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활용해서 시드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 모듈과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RL이 여러 가지로 강점이 많은데 실제 제 실험 리프레드스빌리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재현이 잘 안 된다라든가 할 때마다 조금씩 성능 차이가 좀 편차가 좀 있다라든가. 이 실험에서는 어땠나요? 이제 저희는 이제 딥QN을 사용했는데 딥QN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한 최종 성능에서 1~2% 정도 안에서 오차에서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밸루에이션 부분에서 세 가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프리비어스 웍이랑 비교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랜덤 웍만 비교가 돼 있어서, 그것도 확인을 해보셨는데, 패턴이 비슷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인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은요. 이제 저희 시스템이 이제 베이스로 삼는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있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시드를 하나씩 제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니셜을 뭘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그 이니셜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거에 이제 기반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이니셜로 RW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RW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고를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밸류에이션에서는 RW와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세그멘테이션 모듈을 다른 걸로 바꿔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가에 대한 이게 실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데이터셋 때문에 아마 그 시드 포인트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더 늘려서는 정성적으로라도 안 해보셨어요? 평가? 네, 제가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10개로도 끊어보고 뭐 15개로도 끊어보고 했었는데, 이때 그냥 10개가 가장 괜찮은 것 같다라고 10개를 했는데, 이제 테스트할 때는 저희가 사실 10개까지만 했지만 테스트할 때는 좀 더 뭐 20개까지 본다거나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아직 실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10개 이상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수렴할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찍었다고 했을 경우. 네.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찍어본 게 10번까지 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20x 20 그리드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찍을 수 있는 위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텝에 이르면 이제 같은 것만 계속 찍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수렴되는 게 언제인가 보통 봤더니, 대충 한 5점 몇 번 클릭해서 이제 수렴되기 때문에 네. 10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그 그리드의 크기는 변화를 시켜보셨어요? 네, 그걸 이제 5x5부터 10x10, 뭐 20x20, 30x30 해봤었는데 20x20이 가장 옵티멀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학습 RL이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시는데 네. 뭐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그건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주어졌을 때 인프런스 타임은 보통 얼마? 오더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RW가 이게
RW가 가장 바틀렉이 되는데요. 그 베이스로 삼는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네네네. 이게 GPU 기반도 아니고 CPU 기반이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 이터레이션 돌 때 0점 몇 초 정도 걸리고 그래서 총 10번 찍게 되면 한 수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미지 크기랑은 관계없어요. 이미지 크기랑 약간은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네. 84 by 84로 줄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시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그리고 근데 최종적인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즈에서 이제 계산되고요. 그래서 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건데 네,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새 폴리 뭐 RNA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네네네. 세그멘테이션 편하게 해주는 거. 뭐 그런 거 써봤을 때 제 느낌으로는 그 화질도 꽤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던데 혹시 이거 데이터셋 깨끗한 거 말고 아닌 것도 해보셨어요? 화질이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이거 깔끔하니까 네. 세그멘테이션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조금만 열화가 되면은 네,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그렇게 생기면은 그리고 저희 알고리즘은 이제 베이스 알고리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알고리즘이 그러한 로우 퀄리티 이미지를 얼마나 잘 핸들링할 수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MSRSK 데이터셋도 좀 바운더리 부분이 약간 뭉개지고 좀 포어라운드, 백그라운드 구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리워드를 설정할 때에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완전 안쪽에 시드를 찍으면 좋은 시드라고 판단하고 좀 포그라운드지만 약간 바운더리 쪽에 시드를 찍게 되면 약간 좀 감소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이게 좀 네. 바람직하지 않은 시드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좀 바운더리가 뭉개지는 이미지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실험을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많이 해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텍스트를 세그멘테이션으로 뽑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저기도 텍스트 많은데 네. 저런 거를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네.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텍스트 세그멘테이션이면 텍스트 위치 찾는 거를 네. 세그멘테이션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를. 네, 그 부분은 네,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근데 좀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지금도 꽤 많이 사용해서 약간 그런 기술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는 건데. OCR요? 네네, 옵션 같은 경우는 네. 충분히 좀 잘 되고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한 정확도 90 몇 퍼. 예, 그냥 일반 디텍터를 써서 그 정도고요. 네.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네. 이번에 처음 논문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타 정도 수준은 나오는데 네. 그냥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그멘테이션을 텍스트 영상 물론 네 당연히 잘 되는 건 이런 뭐 깨끗한 영상에서 하면 뭐 당연히 잘 되겠지만 이제 좀 복잡한 영상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세그멘테이션 가지고는 바로 잘 되긴 힘들 것 같고 네, 좀 추가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복잡한 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네, 그 장당 세그멘테이션하는 인퍼런스한테 걸리는 타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물론 해상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상도가 이게 한 300, 400쯤 되는데 300 400 그래서 한 이터레이션 돌 때 0점 몇 초 그래서 총 10번 돌면은 한 7, 8초 그렇게 수초 단위 정도 걸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의 슈퍼레드 러닝 방식의 세그멘테이션의 인퍼런스 타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건 매우 짧죠. 한 네. 0점 몇 초? 한 밀리. 한 장 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네네. 네, 저희는 그걸 이제 10번 돌리는 거니까. 네. 네네. 네, 그럼 추가 질문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